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는 금요일 날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이 열립니다.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정부에서도 정상회담 하는데 그 말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말입니다. 한반도에는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니까 반국가 단체 수개를 정상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대통령과 맞먹는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남북 관계의 본질을 잘 모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미북 관계, 그리고 중북 관계 이렇게 한 3중으로 엮여서 돌아가는 이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본질적인 그 핵심 의미가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로 해가지고 중국도 합세를 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아주 본격화 되었을 때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뒤에서 아주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간인들끼리 참여하는 그걸 1.5 트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민간인과 관료들이 섞여서 허심탄회하게 하는 이야기, 비공식 회의를 말하는데 거기서 대충 어떤 방향이냐면은 김정은 정권은 안 된다. 김정은 정권을 미국과 중국이 합세해가지고 몰아내고 핵을 폐기한 다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도 양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김정은이는 미국과 북한이 합세해가지고 자신을 고사시키려고 한다, 몰아내려고 한다는 상당한 위기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김정은이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미북 이간질, 미국과 북한을 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대북 제재에 동참해서 빚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를 벌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을 하겠다는 뉘앙스의 제안을 했고 트럼프가 딱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것은 시진핑이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북한을 코너로 몰았는데 그 북한이 탈출구를 통해서 미국 품 안으로 뛰는 것 같다. 미국, 한국, 북한이 지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이 소외되고 있다 하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시진핑은 중국 지도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화의식에 의해서 이 체면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체면, 국가의 권위. 이래 되면 중국이 따돌림 당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김정은에게 한번 찾아오라고 초대장을 던진 것이고 김정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함께 중요한 합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 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한다. 과거에 여러 번 써먹었던 수법을 다시 꺼냈습니다. 또 육자회담 돌아가자.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자.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이 그동안 멀리하고 있던 김정은을 다시 후원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 중국을 벌려놓을 수 있는 틈새를 만든 것은 사실인데
사실인데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즉 1960년대 냉전 시대가 아주 깊게 들어가고 있을 때 모택동과 흐루시초프, 중국의 모택동과 흐루시초프 사이에 이 이념 논쟁이 벌어집니다. 공산주의를 수정해서 상당히 국민들 먹여 살리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흐루시초프 노선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택동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소련 편을 들었던 유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숙청하는 문화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김일성은 중국 편, 소련 편도 들지 않고 중간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줄타기를 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수법을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중 사이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줄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줄타기가 이게 위험합니다. 줄타기에 성공하면은 박수를 받아요. 그러나 실패하면 실족사입니다. 실족사입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않느냐는 결국 트럼프에 달렸죠. 트럼프가 김정은의 미중 이간질 공작에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역시 중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 최초의 전략 목표를 수정하느냐 수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고 그 키워드는 대북 제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는 계속한다. 요 기조만 계속 유지가 되면은 김정은의 장난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는 상당히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공석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해임이 되고 폼페이오 CIA 부장은 지금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습니다. 공석인데 장관을 대행하는 존 슬리반 국무부 장관 대행이 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세계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비핵화를 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외교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G7 회의에 참석한 나라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입니다. 이 7개 나라도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를 했습니다. 슬리번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에 우리의 메시지를 엄중히 전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도록 외교 경제적 압박을 추진해 나갈 때 필수적인 것은 국제사회의 공조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고위 관리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점진적, 단계적 접근은 하지 않겠다라고 또 공언을 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폐기다. 실질적인 핵폐기다. 전 지구적 차원의 최단의 압박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선을 딱 그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익명의 고위관리는 과거에 사람들은 대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했지만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선을 분명히 이중 삼중으로 그었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 샌더스 대변인도 같은 차원의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미국은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보일 때까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과거의 순진한 접근 방법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샌더스 대변인이 재밌는 코멘트를 하나 했습니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샌더스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포인트다.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은 대화의 초점이 될 것이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근거인지 모르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은 비핵화 빗자도 없고 오히려 앞으로 완전한 우리는 핵무기 역량을 갖췄으니까 앞으로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행동하겠다. 즉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 그리고 먼저 서지도 않겠다. 해외에 이전하지도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핵 보유국 행세를 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 완전한 비핵화의 뜻을 읽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그 주제로 김정은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엉뚱한 소리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폼페이오 부장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을 직접 만났다고 하니까 거기서 김정은이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매우 궁금합니다. 김정은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과 친하고 싶다.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 그 대신 국교 수교를 하자. 미국과 수교하자.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과 너무 우리가 밀접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손해가 많이 봤다. 앞으로는 미국과 친하고 싶다. 우리한테 적대적 태도를 부린 주한미군 같으면은 한반도에 주둔해도 좋다. 그런 뿐만 아니라 북한에 주둔해도 좋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비핵화 약속 그 자체보다도 미국의 관심을 살 만한 우리는 미국 편에 서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건 비핵화 논의 플러스 이 동북아시아의 이 세력 균형 그리고 힘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더 큰 어떤 빅딜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핵화 회담, 회담인데 비핵화 회담과 더불어 북한이 중국 편에서 미국 편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을 갈라놓든지 하는 이런 수를
예정된 두 차례의 이 중요한 회담에서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가능성입니다. 불확정적이에요.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 세계 전체가 문제를 단순화해서 접근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해 가야 됩니다. 북한이 완전히 벌거벗기 전까지는 더 강화를 해 가야 북한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미국, 중국을 서로 이간질시키는 이런 장난에서 벗어나서 근본적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엉뚱하게 동북아 전체의 뭐 평화정착이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김정은 페이스에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동북아 전체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바뀌고 줄타기도 등장하고 하는데, 그 결말을 보면은 그때 이제 결산이 가능하겠죠. 유동적이라는 것은 가변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줄타기는 잘하면은 영웅이 되고 못하면은 추락사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